안녕하세요. 너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날로 생기를 더해가고 윤기를 더해가는 너랑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참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거 부담스럽고 나이가 자꾸 상처를 받는 것 같고 해롭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될까? 이것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화를 버럭내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최소한의 인사만 하면서 좀 지내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예 저 사람하고 만나는 일이 없게 회피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회피하는 방법을 주로 쓰는 선생님의 질문이, 저는 좀 부담스럽거나 이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싶으면 그 사람의 만남을 피하고 회피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써오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우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이 회피하는 거 나하고 잘 안 맞거나 좀 부담스러울 때 이 사람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네. 내 방법이. 일관되네요, 선생님.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예를 들어 이 선생을 꿀밤을 줘서 맞은 적은 이유 없지만, 없이,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 왜 저를 때리세요? 그게 이제 이서원 선생 성격이야. 예. 따지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거는 조금 감춰진 게 있는데, 네. 감춰진 거는 나한테 달라들고 싶은 주머니를 하고 날리고 싶어.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사람이 자기 성격을 형성해 가면서 이제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네. 어느 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한 가치에 내가 부합하게 행동하는가. 네. 이렇게 이제 골라서 만들다가 보니까 지금 같은 대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대답의 밑바탕에는 말은 안 했지만은 이게 내가 이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람의 공격심이에요. 공격성. 네. 리비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성적인 본능과 그 공격적인 본능이라고 네. 얘기하죠. 이게 이제 잘 조화가 되는 게 사람이 이제 잘 적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 이게 정신과적인 가설이에요. 네. 가설인데 그 가설을 아직 뛰어넘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론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정설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했던 그 대답이 객관적으로 최선의 대답은 아니야. 네. 그러나 이서원 선생으로서는 최선의 대답이라. 네. 그걸 인식을 하면은 결국 저게 성질. 네. 성질. 예. 선생님한테 요만한 걸 여쭤봤는데 선생님 답은 이만한 답을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선생님, 인생에 정답은 없다. 명답만 있을 뿐이다. 그랬는데 회피든 공격이든 간에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만의 답이니까 전번에 활용점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성질, 나만의 성향,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역시 필요하다. 그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피다. 저는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면 삼키는 것이 리비도 중에 삶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라면 쓰면 뱉는 게 죽음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와 죽음의 에너지 중에 그러면 쓰면 뱉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때리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방법도 있고
질문하신 분처럼 아예 회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떡하든 이걸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에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회피라는 통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회피를 하면 이것도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살도 공격이다. 자살도 공격이다. 자살하는 마음에는 내가 죽으면 이걸로 고통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자살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 평생 양심에 걸려서 마음 아파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그 기업인도 주머니에 그 살생부라고 할까요? 7명의 이름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걸로 또 총리직에서 물러나온 사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선생님께서 자살도 하나의 공격적인 욕구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질문하는 분한테 드는 생각이, 회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곤란하게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닐까. 왜냐하면 갑자기 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떠나게 됐을 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를 멀리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회피도 공격일 수 있는가 하는 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예. 주먹을 내미는 거는 적극적인 공격. 네. 능동적 공격성이라면. 예. 수동적 공격. 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용어가 딱 적용되니까,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게 회피일 수 있구나 하는 게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뭐는 회피라든지 비협력. 태업. 캔디가 했던 뭐 비폭력. 예, 무저항. 무저항. 예. 무저항이 아니거든. 예. 비폭력이 아니에요.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압력을 가하는데. 그러나 이제 주먹을 쏜다든지. 네네네. 우리가 소위 객관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한다 뿐인 거지. 예. 그 바탕에는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다음에 죽여버릴 거야. 이거는 능동적 공격성이라면 너하고 안 놀아. 이거는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야, 선생님 좀 저 짜릿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그때 갔던 거거든요. 제가 늘 하던 상담을 이 전문 용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결과는 설명 안 해주던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을 안 해준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겠구나. 이것은 정말 깊이 이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농익어서 내가 완전히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근기가 되고 깊이가 돼야 딱 들으면 회피도 수동적 공격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게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야 될 대학원은 여기였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것도 또한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이건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대학원에 처음 가려고 할 때 대학원 갈 때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하고 쌤한테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모르시죠? 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거든 모르는 것만 물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다면 네. 내가 경험적으로 보는 이제 학회 같은 데서 이제 보면 말이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죠. 그건 대답을 안 줘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 정시고 학회니까 전부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려고 애쓰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젊을 때 이제 그랬어. 자기가 아는데 이제 처음 자기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 오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건데 지가 알고 있지만 요 단어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러니까 아주 노련한 교수 한 분이 일어나더니 그걸 네가 몰라서 묻느냐. 네가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묻느냐. 아주 핵심을 야, 네, 네.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이해를 하는데 기왕 자랑하려면 원어를 사용해라. 야. 뭐를 하다가 그래 나왔냐면 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선, 착할 선, 네. 그 선에 대한 거가 이제 서양에 전달된 거는 일본인 학자가 선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네네네. 책을 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그게 선을 번역하기를 젠이라고 번역해요. 젠. Z-E-N. 네, 젠. 이게 이제 역수입이 돼가지고 네. 원어는 선인데 일어나서 계속 하는 게 젠이 어떻고 이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하신 이 얘기야. 기왕 자랑하려면 원어를 써야 된다. 선생님, 사실 그 말씀이 2년 내내 저를 이끈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겪은 바로는 이런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은 하수의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포장해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갑자기 뒷머리를 선생님이 잡으면서 야야 내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라 했지.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딱 돼서 꾹 참고 정말 모르는 것만 묻다 보니까 겸손한 대학원 2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손 딱 모아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제가 상담대학원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힘은 그 억지력은 선생님의 그 말씀 모르는 것만 물어라 라는 말씀이고 이번 학기의 마지막 학기입니다. 마지막 학기라서 이번 학기를 마치면 될 텐데 이번 학기도 모르는 것만 물어보는 그런 학생으로서 겸손하게 살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수동적 공격성, 능동적 공격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깨달음도 주시고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 성질대로 하는 거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잘 활용해라. 그래서 사회 가치에도 위반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상처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내 성질을 잘 활용해라. 그 말씀으로 저는 또 깊이 제 말씀 듣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어릴 때 해야 돼. 예. 어릴 때가 지나고 적어도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자아가 발달되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 버스 이미 지나갔네요. 예. 그래서 골든 타임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이다. 도자기를 만질 때 말랑말랑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 때 묘목가지를 철사를 해주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때 그 어릴 때지 그때 놓치고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또 첨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저에게는 주옥 같은 말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것도 하나하나 꿰어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성질대로 또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성질대로는 어떻게 이해되시고 받아들이시는지요. 오늘 선생님과 나눈 회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